검찰이 최강욱의 건프레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실언을 해갖고 욱자 들어가는 거 다 싫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최강욱 당선인에게 지금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싶어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격이 들어가는 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네. 대처하는 건 옛날이랑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한번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만약에 제가 정은혜비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정은혜비를 매장을 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면 채팅방을 공개하나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아, 네. 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데 그럼 내가 깐 게 나오잖아요. 너도 못 됩니다. 너도 날아갑니다. 저희 둘이 대화한 걸 깔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 저는 소문을 낼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문. 알고 봤더니 혼자 사는 게 이유가 있더라. 뭐 이런 소문이라든가. 뭐 별거 없네요. 혼자 사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디테일이 있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식의 아마 소문을 무성하게 만든 다음에 네. 소문이 났네. 그럼 한번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털어보자. 이건 털다 보면 이상한 것까지 다 나올 뭔가 테니까 다른 나오겠지. 게 나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애초에 소문을 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게 뭐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소문은 이미 다 사람들이 그렇죠. 관심 받기야.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슈몰이가 또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자, 뭐냐면 지금까지 늘 그래 왔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장 가깝고 큰 사건으로 현재 진행형이지만 아무의 관심도 없는 우리 조국 장관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네. 저는 관심 있는데. 그렇죠. 관심 있으시죠. 저 혼자 사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커밍아웃을 했을 수도 있어요. 조국 장관한테 관심이 있다.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동일한 패턴이었었어요. 일단 약간 좀 의혹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언론이 막 써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앞뒤는 정확하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제 보통 제가 인식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요. 그러면 언론이 그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내용을 갖고서 계속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요,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배당해갖고 사건의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게 다시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의혹들이 막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의 PC에 그 총장 직인 파일이 있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애초에 얘기됐던 거랑은 좀 다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직인 파일을 가지고서 이야기가 계속 확대됩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직인 파일이 오버였죠? 그렇죠. 직인 파일 없었는데요. 오버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밝혀지냐면 법정에서 검찰 직인 파일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검찰이 없었죠? 이거 오보죠? 네, 오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마무리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얼마나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재반박 기사가 막 나와야 되는데 네. 이미 관심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을 기소했던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네. 조국 장관을 기소한 시민단체면 무슨 뭐 사법정의 뭐 막 이런 뭐 아니면 공직 뭐 이런 단체를 해야지 적절을 할 것 같은데 그때 등장하는 시민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투기자본감시센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투기자본감시센터다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조국 장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뭐 여러 단체들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투기자본감시센터예요. 뭐 그 중에 그것도 있던데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인가? 그렇죠. 뭐. 그것도 있죠. 사람들도 있던데. 근데 사법시험이 지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준비생들이 부활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노리는 사람들. 자, 그런 단체들이 고발을 하면 이제 검찰이 접수를 해갖고 수사를 시작하는 패턴으로 갔거든요. 네. 자,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괜찮게 나온 기사라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자신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과 설전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자, 지금 혹시 인터넷에서 못 보신 분들은요, 그 미디어몽고가 찍은 게 있어요. 최강욱 기자와 설전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사문서 위조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며칠 전에. 그걸 설전이라고 보는 것도 뭐 일면 있지만 제가 네. 볼 땐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팼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은 맞죠. 이쪽에서 반격을 못했을 뿐인데 싸움은 맞으니까 설전이 맞죠. 네. 자, 근데 그 재판에 들어가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정치 검찰들이 법정에 서야 된다. 자, 그렇게 멋있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장면은 사실은 그게 보도가 안 됐어요. 이제 나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기자들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소가 된 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공개가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계속 공개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공개된 재산 중에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이 1억 2천인가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네. 근데 공직자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네. 일단 보이는 건 그래요. 음.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등장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다라고 하는 이 시민단체가 최강욱 당선인을 고발을 합니다. 4월 13일에 고발을 해요. 4월 13일에 고발을 하니까 검찰이 4월 17일 날 형사부에 배당을 합니다. 수사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네요. 1억 2천 주식 갖고 있죠. 자, 대답해 보십시오. 1억 2천 있죠? 네. 3천만 원 이상은 못 갖게 돼 있죠? 네. 그럼 위반이네요. 기존의 아니요? 프레임은 이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오라고 하면 이제 변명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자, 기존에는 계속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7일 날 최강욱 당선인은 인사혁신처의 사이트 자료를 본인의 페북에 올려놓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공직자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요. 첫 번째, 그냥 처분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제일 깔끔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백지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뭐 처분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인지 없는 주식인지 그 심판을 받아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돌아갑니다. 그냥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백지 신탁을 하거나. 그런데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그 주식을 보유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1시간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걸 네네. 기자들이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프레임을 깨는 방법은 이거구나. 이제 기자들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때문에 고소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알아는 봤니?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 분노를 사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대답이 그렇죠. 바로 안 나니까. 뒷박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래서 뒷박.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아니 뭘 알고 계십니까? 기자님들 뭘 알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뭐를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아니야. 근데 기자가 거기에서 대답을 안 하고 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뭐를 아시는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훈계가 들어갑니다. 네. 이러합니다. 최소한 제가 페북에다도 그걸 공유해 놨는데 그 정도는 공부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재를 하셔야지요. 하면서 혼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기자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들어갈 때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럼 그 질문이 나온 배경이 뭐냐고 다시 질문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너네는 얼마나 알고 있니라고 그 프레임을 깨는 게 다시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들이 질문 받을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할 것만 딱 한 줄 적어갔는데 네. 다시 질문이 들어오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의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검찰에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그 고발을 그냥 바로 그냥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네. 어떤 단체인지 한번 봤어요. 네. 되게 오래됐습니다. 2003년 4년 이때 생겼어요. 근데 그때 2003년 4년 하면은 론스타가 이제 그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됐네 합법이네 불법이네 뭐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론스타 때문에
이 생겨난 단체입니다. 그래서 론스타를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또 경제 전문이시고 하니까 론스타도 되게 뭐 당황하고 많이 좀 그 공지에 몰렸었나 봐요. 그래서 론스타가 회유를 합니다.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를. 네. 그래서 야야야야, 야 너네 힘들잖아. 힘들지. 너네 운영비 많이 들지 않니? 많이 들지. 그럼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조금 말고 많이 있어야지. 많이 있어야지. 많이 있어야지. 그 얼마를 뭐 주면 되니? 얼마 줄 건데? 근데 이분은 얼마 줄 건데 안 하고 불렀습니다. 네. 우리 10억 정도 필요한데. 바보네. 응. 얼마 줄 건데 해서 그렇지. 더 달라고 해야지. 맞아요. 이 협상을 바보 그렇게 같은 하는 건데, 놈들. 자,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가 론스타를 만나서 10억을 요구합니다. 아이고 쪼잔한 놈. 그랬더니 더 이제 줄 텐데. 론스타 입장에서 그 협상을 잘한 거죠. 그럼 10억이 나왔죠. 그럼 이제 떨구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올리는 일은 없잖아. 그렇지. 아 그렇게는 너무 힘들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변호사하고 또 론스타의 변호사가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8억의 협상이 딜이 걸려요. 그래서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8억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가. 네. 근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 대표가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네.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는 한두 시간 전에 체포되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또 그것도 네. 체포되기 한두 시간 전에 딱 자릅니다. 파면합니다. 그 개인의 일탈이요. 많이 보던 건데 개인의 일탈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의문이 뭐냐면 론스타가 바보입니까? 아니지요. 그 거대한 그 왜 영어로는 상어라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그 자본 막 잡아먹는 애들을 이 상어들이 그냥 동네 무슨 구멍가게 아저씨처럼 가갖고 극적극적 8억이요. 네 드릴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기 상어일 수도 있잖아요. 아기 상어일 수도 있어. 상어 뚜루뚜루뚜. 네. 네. 어쨌든. 그랬던 단체가 네. 지금 이제 그러면 뭐냐면 이미 공신력이나 어떤 좀 정당성이 좀 훼손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단체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조국 장관을 고발했었던 것도 그렇고요. 또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성명서 같은 거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민주당한테 되게 비아냥거려요. 민주당은 삼성의 하수다. 뭐 이재용 황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를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네. 또 이 사람들은 이제 모두 까기예요. 양쪽 다 까요. 또 우병우도 까고 또 황교안도 까고. 돈 될 때는 다 까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김앤장 또 공적들을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 물고 늘어지는 게 김앤장입니다. 네. 근데 김앤장 뭐 연결될 수도 있죠. 뭐 투기자본을 도와주는 게 김앤장이니까. 그런데 이 의도가 이미 론스타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김앤장을 까고 있는 것도 정말 제대로 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또 하나 뭐 딜을 걸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론스타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시민단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게 론스타의 수사검사가 연결이 됩니다. 론스타의 수사검사는 두둥 성은 윤 씨입니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윤 씨 성을 갖고 계신 분이 론스타 사건에서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우리 윤 씨 성을 가진 분이 짱 먹을 때 열렬히 환영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윤 씨와 대립각을 세우는 조 씨가 장관이 되자 조씨요. 윤 씨 조씨요. 그러자 이 조 씨를 고발합니다. 조 씨를 고발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 장관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같이 걸려 있는 게 최강욱 당선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강욱 당선인만 고발을 했느냐? 아닙니다. 언론엔 그렇게만 나오지만 황희석 후보도 고발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고발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다 고발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관련된 사람들을. 이 단체의 고발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야 되고 왜 기존에 있었던 사건 접수는 그렇게 느린데 왜 이 이슈는 불과 이틀 3일 만에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지 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렇게 커다란 일이었으면 네. 뭐 만약에 게이트급이다. 네. 그럼 이해는 돼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 네. 뭐
표창장 위조하고 네. 뭐 그 상장 위조해서 대학교 네. 잘 갔나 뭐 이거 보는 거잖아요. 네. 한 가족의 자녀들이 대학교를 잘 갔나. 아니 그게 우리나라 모든 그 검사들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할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사분들이 일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좀 널널하신가 봐요. 아 그리고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최강욱 지금 이제 당선자죠. 네. 최강욱 당선자가 민주당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분명히 이게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네. 태도 논란으로 또 몰고 갔을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으로 또 몰고 갔을 텐데 그걸로 못 몰고 간 것 같아요 이번에 네네. 언론들이. 네. 이거 뭐 몰고 가봐야 그래 3명이 다 어쩌려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사법 시험 뭐 준비 무슨 모임 뭐 이런 거 있다 했죠. 네. 걔네도 고발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뭘 고발했냐면 최강욱 당선인이 채널 A하고 그 채널 A랑 그 누구죠? 저희 채널 A하고 검찰하고 그 녹취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깠어요 페북에. 그랬더니 허위 사실이다라고 그 어떤 코멘트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등장하는 이 시민단체다라고 하는 단체들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수 있어요. 얘네가 관종이래 갖고 겹칠 수 있어요. 네. 모든 이슈는 나는 다 고발할 거야 그래 갖고 겹칠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 진중권이 뒤에 있나? 공교롭게 이슈마다 등장하는 시민단체가 있고요. 그러면 언론이 받고요. 그럼 언론이 계속 대량 기사를 써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최강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중앙일간지 메이저급의 언론에서 몇 건이 나왔는지를 봤어요. 474건입니다. 와. 네, 물론 조국 장관 때와는 비교하면 진짜 세 발의 사발인데 세발의 사발이요. 네.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근데 단일 사건 그것도 인턴 증명서 발급이랑 관련돼서 혹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주식 보유랑 관련돼서 대략 한 500건의 메이저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온다? 저는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달라진 건 뭐냐면 우리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과 검찰이 어떻게 사람 하나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우리 민주시민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는 학습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는 쌍팔년대 공작이 그대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요되지 않고 거기다가 또 전투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당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죠. 걔들이 노리는 바는 네. 결국 노리는 건 민주당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자로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3.3%가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조롱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3.3%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근데 저는 이게 과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지금 거대 기업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 자영업에 가까운 프리랜서인 거죠. 3명의 당선인은 열린민주당은. 네. 그러면 이제 그 세금 계산할 때 그 학원 강사나 이런 프리랜서들은 세금을 낼 때 3.4%를 띄거든요. 공교롭게 오늘 지지율이 3.3%였다. 그 얘기는 뭐냐? 아, 이분들이 프리랜서 국회의원이 될 것 같다. 정말 말 같지 않은 분석이네요. 정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최강욱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진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시든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든.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혼자서 발버둥 치면서 뭐 나갈라 그러고 미력이나마 작은 그 지지 세력들이 돕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 당을 떠나서 이런 사람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프레임에 말리는 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최강욱이 당해갖고 좌초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타겟이 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조국 장관 사태에서 학습된 게 있으니까 최강욱 당선인의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갖고 본인도 열심히 싸우는 것만큼 그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된다. 우리 지지자들이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든든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 여론에 관심이 없으면
뭐 권력기관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더 많이 관심 갖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